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촬영 중인 시간이 4시 57분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끝까지 질러봐 주면서, 자, 우리가 갑작스러운 툼에도 많이 나왔었던 선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매수 잘 질러봐 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지금 거의 5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SK하이닉스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 주체는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기타 법인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런 부분 조금 납득이 안 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수급 데이터를 뜯어봤을 때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개인까지 전부 다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납득이 안 가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타 법인의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찍히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의 이슈는 잘 지나갔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2배 엔비디아 3분기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4% 상승 반전이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더 상승폭을 확대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본장까지는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은 요 갭이 발생한 부분이죠. 앞전부터 엔비디아가 이런 패턴 정말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갭이 일단 떠주면서 데이마켓에서는 굉장히 잘 올라가면서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본장 때 요 부분을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쭉 밀렸었던 패턴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미국장의 본장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일단 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주가가 더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자, 우리가 그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이유는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같이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주가의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엄청난 대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러면서 하락했을 때의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예정이 되어 있었던 바로 이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지금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자사주 매입도 했고 소각도 진행하면서 미친듯이 한번 올라가면서 200만원 뚫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SK하이닉스 지금 당면한 내용의 이슈 무엇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40조 가까이를 매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소각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고,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조 규모를 매입해서 임직원들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견조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준 구간을 두 번 만들어 내봐놓고 지금 오늘 상승폭이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SK하이닉스와 굉장히 대비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는, SK하이닉스는 고점을 찍어주면서 오늘 상승폭이 그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는 전형적인 좀 어떤 패턴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방을 돌파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177만 7천원대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177만 7천원 돌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180만원까지만 가겠습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구간에서 힘을 많이 응축을 했었던 이 SK하이닉스다 보니까 시원한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를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패시브 수급에 대한 논리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패닉 셀이 나오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분기점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삼성전자 과거에도 이런 구간을 분명히도 만들어 내봐줬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런 패턴을 만들어 내봐놓고 전고점을 갱신해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줄 수 있느냐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분기점에 도달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 패턴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다. 두 번 고점 찍어놓고 세 번째 고점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로 급락 연출됐었던 삼성전자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하필이면은 두 번 고점을 형성한 구간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에서 고점을 형성해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었던 상황에서 빠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안 좋은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난 자사주 매입했으니까 혼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패시브 자금 같이 이탈하면서 갑작스러운 이 롱펀더들의 투매 물량,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숏펀드들 같은 경우는 무섭게 공격적인 숏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떨어졌었던 그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를 SK하이닉스 40조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근데 삼성전자는 15조 매입해서 임직원 나눠주겠다. 요거 때문에 사실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금산분리법이 문제가 됐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금산분리법이 왜 그렇게까지 문제냐면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라라는 법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금산분리법이 잘못됐다, 금산분리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 금산분리법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금산분리법에 따라서 10% 이상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화재라든지 아니면 삼성생명 쪽에서 들고 있었던 지분이 이미 10%를 꽉 채워놨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100주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10주 정도를 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20주를 진짜 화끈하게 소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80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총 주식수가 80주 대비해서 10주는 이제 10% 넘어가죠. 이 논리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매입해서 매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15조를 매입해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의도한 거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것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돼서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 주주들 입장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금산분리법 완화해 주세요. 딱 한마디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하게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금산분리법 관련한 완화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금산분리법은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금산분리법이 없으면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도미노처럼 삼성생명도 무너지고 삼성화재도 무너지고 삼성생명, 삼성화재랑 엮여있는 금융사들도 싹 다 무너지면서 그냥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을 여러분들께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금산분리법 완화하는 시나리오를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런 내용의 이슈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무슨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주식 소각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 급락의 금산법 개정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도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지분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 줄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지분 많이 들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쪽에서 지분을 확 줄이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호 지분이 줄어들면서 용 회장님의 어떤 거요? 경영권 방어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M&A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로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의지를 천명했었던 사건이 이번에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럼 어쨌든지 간에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면서 예를 들면 10%에서 15%까지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5%에 해당하는 거 삼성전자 입장에서 시원하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린다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주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할 거 없이 공매도가 정말로 미친 듯이 폭증을 하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인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SK 하이닉스 정말로 기이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매도가 폭증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8월 4일 날 공매도 물량이 200억 정도가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8월 4일부터 지금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8월 24일까지 해서 이 7,900억까지 무려 거의 한 40배 가까이 공매도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선 주가가 떨어져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엄청나게 위에서 주가를 억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이번에 금산분리 완화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딱 터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친 듯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오히려 숏 스퀴즈가 터질 수밖에 없겠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패닉에 빠져서 빠르게 바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러냐면 공매도는 떨어져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고 올라가면은 손실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공매도가 파산될 수도 있을 만큼 바로 이 마진콜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주가를 사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패닉 바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다. 금산법 관련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것은 한 가지 희망회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주가가 밀릴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지, 어디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릴 수 있는 가격, 내일장을 기준으로 급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시세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드릴 만큼, 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당장에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어주고 있는 구간인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178만원대의 가격선을 저항선으로 체크를 좀 해봐드릴 수가 있으면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도달하는 구간에서 이 단기적인 시세,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까지 좀 다뤄봐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와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면 3.2%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5%에서 6%대까지 올라가는, 앞으로 그러니까 한 추가적으로 2, 3% 정도 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항에 단기적으로 좀 막힐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 8%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그러니까 지금이 3%대의 상승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5%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항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줬었던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체크해 볼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182만원대의 가격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로 숏스퀴즈가 터지면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194만원대의 가격대를 그 다음번 넥스트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194만원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짚어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15% 정도 올라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3%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12% 정도 상승 흐름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디까지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까지 단기적인 시세까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께 한 가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가격대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하단 추세선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는 가격대가 171만원대의 가격대를 먼저 체크를 해봐드릴 수가 있으면서, 저희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167만 5천원대 가격대는 정말로 지켜내봐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가속이 붙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이 구간 지켜내봐줘야 되는 자리가 바로 167만원대 가격대, 여기를 하방 이탈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로 크게 밀릴 수 있는 패턴으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켜내봐줘야 되는 자리 어디요? 167만원대 가격대를 여러분들께 같이 체크를 해봐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는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밀리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기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158만원대의 가격대를 마찬가지로 체크를 좀 해봐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드려야겠고, 그 한 가지 이벤트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잭슨 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3일 동안에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입장에서 바로 이 낙관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AI가 불러일으키는 생산성을 인정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뜨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환매수를 진행하면서 숏 커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우리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냐면은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반복을 해버리면서 이벤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소멸하는 것에 따른 이 제한적인 반등도 있을 수가 있으면서, 만약에 이 비관적인 배열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달러 강세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이기는 그림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삼성전자에 비해서 견고하게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사주 매입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도 오늘 팔았고 외국인들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었던 정말로 기이한 현상에서 누가 받아주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던 것은 기타 법인 쪽에서 60만 주 가까이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끝나는 순간에는 그러면 충분히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꼬이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지지고 볶고 했어도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었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K 하이닉스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면서 이동평균선 1년선이 딸려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으로 가는 시나리오까지도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이 분명히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과정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상승한 구간에선 또 하락이 발생하면서 지지받아주고 저항받아주고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었던 바로 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올라가주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 특수장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음이 연출된 이후로 박스권 횡보 과정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갑자기 급락도 발생됐었고, 반등하나 싶더니만 추가적으로 밀렸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음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버티고 계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고점에서 다다라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를 무섭게 모아주는 구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는 챙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을 이어나가면서 발라먹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에 구간에서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는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매물대가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겠고, 그렇게 희석을 다 받아준 다음에 올린다 하더라도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방 관점만 본다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이번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SK 하이닉스 매수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아직까지 오후 5시 17분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후 8시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변화하는 나스닥 포지션, 그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시세, 마이크론의 시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오후 8시까지 대응 이어나갈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시장 종합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오늘 같은 경우는 6,800억 가까이 매수를 진행해줬었고, 선물에서 미친듯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었었던 상황, 그러면서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 하방 배팅을 좀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 선물과 달러 선물을 같이 매도를 좀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뜯어보고 있는 저로서는 실시간 대응 타점, 아무래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SK 하이닉스 실시간 매수 타점에 대해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